안녕하세요. 환율요정 FX입니다. 시리즈 두 번째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리즈 세 번째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녹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315불짜리가 합쳐지지 않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거래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트레이더스 웨이에서 조금 이제 출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리즈 세 번째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거래만 지속할 생각입니다. 거래를 지속함에 있어서 지금 새로 연구하고 있는 다이내믹 리스크, 즉 이제 스태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이내믹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후에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두 번째 매매가 끝이 났으니 복귀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나은 거래를 가지고 갈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 첫 번째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3시경에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을 했고 거래가 바이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꽤나 오랜 기간 지속했던 거래가 로스로 끝이 나게 되는 거래였습니다. 5월 24일 2시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꽤나 괜찮게 하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를 제가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점은 무엇이냐면 가격이 일단은 미드 레벨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포트 레벨, 즉 이제 바이존이었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상방으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한번 꺾이고 올라갔다가 꺾이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꺾이는 부분에 맞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겠다, 적어도 이제 미드레벨 다음 이제 서포트 레벨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반대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거래가 끝났으니까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조금씩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채널을 만들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바라는 것과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거는 확실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헤드앤숄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에 들어가는 거,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보고 나서 매도에 들어가는 것, 두 개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면 이렇게 바이존에서 계속 걸쳐가지고 가격대가 서포트를 받죠. 절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계속 위로 윅이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리테스트가 됐다라고 믿은 거예요. 헤드앤숄더까지 보이고 있고 여기서 리테스트는 되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또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셀을 들어간 건데, 추세선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채널이 형성되었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봉에서 일봉에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를 실패를 했는데, 실패함에 있어서 제가 예측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측된 거래보다는 확실하게 힌트가 많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래를 들어가는 식으로 제가 시리즈 세 번째에서는 조금 더 거래를 잘 이끌어가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이랑 셀을 두 개 다 가져갔는데요. 2021년 5월 27일 10시 32분 뉴욕 세션 경이죠. 뉴욕 세션에서 거래를 진행한 겁니다. 가격 자체가 이제 이 올라가는 움직임 자체를 잡은 겁니다. 가격 자체가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서포트 레벨을 존중을 받고 올라가는 이제 임펄스 레벨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거래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은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감에 있어서 제가 존을 형성을 했죠. 존을 형성을 했고 가격이 꼬리를 만들고 올라가기 직전에 제가 엔트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엔트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00핍 분할 청산, 그 다음에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매도를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를 진행해서 매도에서 11핍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븐으로 거래를 끝을 냈습니다.
리테스트하고 임펄스 움직임이 쭉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임펄스 움직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딱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봉에서 한번 봅시다. 일봉에서 보시면은 전 고점까지 올라간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ABCD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61.8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래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27까지는 무조건 갈 거다. 하지만 그 위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것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레벨이 올라감에 있어서 가격이 반등하는 거는 당연하고 임펄스 움직임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격이 임펄스 움직임을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요한 레벨일 수밖에 없는 구간에 멈춰섰어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 예상은 가능하지만 예상이 비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한번 꺾여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분할 청산을 했지만 안타까운 점은 밑으로 내려갈 걸 알았으면은 다 청산을 하고 다시 이제 셋업이 다시 리셋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린 것 자체는 잘했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까 말까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매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가 여기서 요 움직임에 매도를 청산을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탑로스를 맞게 돼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여기서 아마 거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거래를 하는데 딱 10핀만 먹고 나옵니다. 가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거의 다 왔네. 추세선을 칠 수 있는 확률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10핀만 먹고 딱 나와요. 10핍 정도 이렇게 먹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브레이크 이븐으로 청산을 딱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거래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거래에서도 그렇듯 ABCD를 거래함에 있어서 너무 예측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뭐 자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섭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항상 이제 어딘가에서 묻어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잘 맞는 기술적 분석이기도 하고 ABCD를 함에 있어서 A하고 B의 거리는 C하고 D와 같다. 그렇게 해서 61.8, 61.8을 거래를 하는 건데 이 친구를 거래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27까지는 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저항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 다음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거래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제 거래에 있어서 로스를 하는 많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측 거래, 그리고 무작정 61.8, 최종 이제 ABCD의 패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최종 이제 타깃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무작정 생각해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고 거래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일단은 100핍 정도 올라가는 이 임펄스 움직임 잡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리트레이스먼트 할 거야, 38.2 뭐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는 생각하고 거래를 끝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그 기다림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이븐으로 이제 끝을 냈다 라는 것이 시리즈 두 번째 거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68핍을 벌고 50핍을 로스를 했죠. 총 이제 20핍 정도를 벌게 되었고 6월 8일 7시 18분 런던 세션 때 일어난 거래입니다. 6월 8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월 8일에서 6월 10일 6월 8일에서 6월 10일 제가 여기서 거래를 진행했던 거를 이제 보여줬나 보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래는 연장이 되는 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 가격 자체를 추세선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거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스탑로스까지 쳐서 제가 플러스 20핍 정도로 끝을 내게 된 거래입니다. 요 움직임에 이제 당한 거죠. 15분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일단 잡았고, 그 다음에 추세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을 존중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만 보고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임펄스 무브멘트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스탑로스로 거래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래를 설명해드렸던 대로 거래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건 없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 움직임 같은 것을 미리 봐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짧게 거래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잡아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이제 플러스로 끝을 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잘 이제 거래를 끝을 낸 거고, 이제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가격이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유하게 거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야 될 듯 싶습니다. 욕심은 금물이죠. 자, 네 번째 거래. 네 번째 거래도 괜찮았어요. 네 번째 거래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 올라가는 거 잡았네요. 요 움직임 잡은 거네요. 요 움직임. 자, 보시면은 10시 5분에서 3시 41분 다음날까지 이제 거래를 진행했는데, 뉴욕에 거래를 해서 런던 때 이제 거래를 종료를 했죠. 자, 보시면은 딱 여기 요거 움직임 다음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을 했네요. 15분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그었고 여기서부터 거래를 진행했어요. 딱 22시부터 거래를 진행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딱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어디까지 봤느냐, ABCD를 그어서 61.8 아마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쵸? ABCD를 진행해서 가격이 마이너스 27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몇 핍을 벌었냐, 200핍 정도 벌어들이는 움직임이거든요. 154.970에 들어가서 이렇게 178까지 제가 이제 분할 청산을 걸어 두었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텐데, 155.178이면은 첫 번째 레벨에서 거의 다 청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5.365 딱 하나 남았었네요. 155.365 요거는 또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청산을 해버렸어요. 괜찮았죠. 그래도 이제 딱 27에 맞춰놨으면은 아마 못 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핍 차이로. 그 대신 이제 한 11핍 정도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이제 200핍 정도를 챙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라 사이즈를 늘리고 포지션을 늘림에 있어서 거래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마이너스 27까지 갈 거다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조정을 조금씩 해서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줬어도 이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거래 자체는 되게 잘 가져간 모습입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왔고 15분에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임펄스 움직임을 깔끔하게 잡아서 마이너스 27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거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이븐으로 거래가 끝이 났는데요. 보시면은 6월 15일 10시부터 6월 15일 11시까지 여기서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바이로 진행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거 자체가 이제 거래를 어떻게 진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움직임에 있어서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틀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임펄스가 움직이고 있고 서포트 레벨이 존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가격이 보시면은 위아래로 많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모습에 제가 좀 포지션을 많이 바꿨습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포지션을 바이만 가져가기는 했는데,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많이 헤지테이션이 되게 많았어요. 거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모르겠다 하고 끈 거래들이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이제 끝이 났지만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습에 있어서는 이 짤을 제가 주워왔어요.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마라. 명언이죠. 제가 요즘 편스토랑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살까 말까 할 땐 사지 마라. 요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절제죠.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기지 않으면 무조건 뺏기게 되는 게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잘 마음에 새기고 거래를 진행해야 될 때 싶습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팔까 말까 할 때는 팔지 마라.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야겠어요. 바로 6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째,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15일,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날짜가 비슷해서 제가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었죠. 지금 꼬리 만들고 리테스트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리테스트가 된다 라고 이제 거래를 보고 거래를 매도로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포지션 자체가 이제 스태킹 다이내믹 리스크를 통해서 포지션을 쌓고 쌓아가지고 72핍 정도를 먹게 되는 거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저항권 두 개를 잡아놓고 이 친구가 이제 꼬리를 만들고 한 번 더 만들었으니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ABCD까지 그려놓고 이제 15분 차트에서 거래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격 자체가 꽤나 이제 정교하게 딱 이제 지지권 구간까지 내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밑으로 더 쭉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5분 차트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까지 그어놓은 상황이었고 추세선이 존중이 되면서 한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존중, 한 번 더 존중되고 베어리시 인걸핑, 리테스트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5.170 정도 딱 이제 리테스트 되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72핍 정도의 프로핏을 챙긴 모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 게 없어요.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방의 이 추세선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지라도 첫 번째 타겟은 서포트 구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 그것을 거래로 진행을 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래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은 모습은 몇 개 보이죠. 그래도 타겟 프로핏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타겟 프로핏이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내 거래를 믿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7번째 거래는 아주 정말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7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다 핍을 달성을 했을 정도로 깔끔한 거래였는데 2021년 6월 17일 2시부터 진행이 됐네요. 자, 한번 보자면 가격 자체가 셀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다 프로핏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타겟 프로핏을 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도를 왜 가져갔냐면 일단은 이 부분이 너무나 컸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꼬리로 내리면서 바디 캔들이 전 하이, 전전 하이, 전전전 하이 이렇게 존중되는 구간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에서 제가 보고 있었던 거는 딱 2레벨 전전전전 저점, 그 저점이 고점이 돼서 리테스트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린 후에 가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리테스트하고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수는 이 부분, 이 꼬리 부분이 뚫리고 리테스트가 되면은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려갔다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4가지의 패턴 중에 하나인 내려가서 페넌트 밑으로 내려가는 클래식 ABCD 패턴이 딱 나오게 되고, 하나, 둘,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그리고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래를 기대하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한 게 아니라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새롭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채널 형성해 놓고 리테스트가 끝나고 밑으로 내려와서 전 캔들들의 꼬리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뚫렸을 때 첫 번째 거래를 넣었고, 그 다음에 다음 캔들 5분 봉이 형성되었을 때 다음 거래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내믹 리스크를 통해서 거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잡게 됩니다. 끝까지 다 잡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다 잡지는 못했고 153.500까지 먹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보면은 끝까지 이제 더 밑으로 아예 롱텀으로 본 것도 있죠. 여기 150.200.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153.500 레벨에서 다 끄는 모습입니다. 자, 153.500이 여기네요. 아우, 잘 끊었네.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에서 저점까지 딱 잡은 모습 깔끔하게 이제 먹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딱 이제 깔끔하게 나온 부분인데, 이와 같은 경우 고점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요 도지 캔들, 그리고 베어리시 인걸핑,
가격 자체가 이 부분을 존중했다는 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을 존중하고 리테스트 했다는 점에서 거래를 완벽하게 끌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겟까지도 깔끔하게 다음 이제 서포트 레벨, 다음 바이존 레벨까지 거래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위로 다시 풀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래에서 아마 보여주겠죠. 자, 다음 거래도 셀입니다. 매도를 들어간 이유, 가격 자체가 임펄스 움직임이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 이제 서포트 레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되면은 당연히 리테스트가 되고, 리테스트에서 여기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제가 거래를 진행했을 때 요 부분이었잖아요. 보시면은 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갔다가 리테스트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이 레벨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 개로 이렇게 고점을 잡아 놓았고,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히 이제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친구가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밑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시면은 한창 이제 아시아 세션 후반인 거죠. 아시아 세션 후반 정도, 요 레벨 정도에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ABCD를 다시 조정을 하죠. 근데 ABCD,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해프닝의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어디다 그어놓으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자체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풀백을 더해서 피보나치를 치고 다음 레벨을 치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리스크에서도 얘기를 하고, ABCD를 그었을 때 이제 골든 레벨 이제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첫 번째, 두 번째 타겟을 이제 설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27을 치고 거래를 다 이제 닫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2.536. 그냥 딱 요 움직이면서 그냥 다 마무리를 지은 모습을 보이네요.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어서 핍수 142.3핍. 포지션 당 핍수이기 때문에 142핍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거래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부터 핍수를 이제 더 신경을 써서 라 사이즈가 점점 늘어날 때마다 제가 조금 더 핍수를 더 많이 챙겼을 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핍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2핍 이렇게 여기까지의 움직임으로 딱 채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9번째 거래로 넘어가 보자면, 이 9번째 거래 이거 시간대가 날라갔네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일단은 프로핏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프로핏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이거 GA 그리고 골드가 있어요. 요 거래를 좀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파운드엔 그리고 유캐드에서 프로핏을 챙겨가지고 거래를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매도를 보게 되죠. 매도가 진행됨에 있어서 가격 자체가 이 꼬리를 만들고 리테스트, 더블 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제가 거래를 제대로 이제 가져가지 못했어요. 가격 자체가 반대로 이제 이 레벨을 존중한 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래를 했지만, 가격이 밑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바로 이제 리테스트 후에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방의 움직임, 이 매도를 가지고 간 이유 자체는 뭐냐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고 크게 리테스트 한번, 그 다음에 꼬리를 만들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풀백을 쭉 했죠. 이게 임펄스 움직임이었는데, 근데 이 꼬리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블 탑을 만들었고, 밑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꼬리의 끝을 치면서 이 꼬리를 다 먹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숄더 레벨에서 리테스트, 그 다음에 바로 위로 꽂아버리는 움직임을 보였고, 유캐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어요. 요쯤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가격이 이 레벨을 존중을 한다면, 이 레벨을 존중을 하고 진행이 된다면, 이제 거래가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리테스트하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이 레벨이 존중이 된다면은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가격 자체가 일단은 새로운 이제 고점을 만들었고,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은 딱 이제 떨드 터치가 확실하게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0.1낫을 들어갔고 44불 한 50핍 정도 벌어들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전날에도 했는데 로스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빼가지고 플러스 20핍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0.1로 들어갔는데 움직임이 너무 큰 거예요. 막 30불 벌었다가 30핍 벌었다가 뭐 마이너스 20핍 갔다가 막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이븐으로 설정을 딱 하자마자 이제 로스를 딱 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진행되었고, 이제 GJ는 밑으로 쭉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딱 보였어요. 가격 자체가 이 레벨이 존중이 되고 이 레벨부터 여기까지 존중이 되는구나 라는 게 확실시 되고 나서 리테스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먹게 됩니다. 153.417에 들어가서 154.470 154.470 딱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먹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먹었죠.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10번째 거래는 GJ 바이 6헤드 셀에서 총 141.6핍을 벌게 됩니다. GJ 바이 6헤드 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를 딱 따라서 거래를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맞아들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23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요쯤에서 이제 거래를 했겠죠. 위로 올라가는 거 이제 포지션 자체를 이제 스태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어디서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보이죠. 요 레벨에서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제 거래 자체가 존중되는 부분이 있다. 존중되는 부분이 있고 이 친구가 존중되고 리테스트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모멘텀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펄스 움직임을 따라서 거래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라 사이즈에 비해서 꽤나 괜찮은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조금 더 라 사이즈를 키워보자, 어그레시브하게 거래를 해보자 해가지고 라 사이즈를 0.02에서 0.03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0.15 플러스 0.1 해가지고 0.25랏을 거래를 진행했고, 6헤드 같은 경우에는 2불 정도 먹게 된 모습인데, 6헤드 같은 경우에는 놔뒀으면은 거래가 꽤나 괜찮게 진행이 됐거든요. 보면은 23일 여기 어딘가에서 거래를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2불만 먹고 이제 끊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일 거래를 진행하면서 딱 이제 이게 10번째 거래였기 때문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가져가지 않고 딱 이제 141핍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꽤나 괜찮은 거래였어요. 근데 그냥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거래를 그만뒀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거래를 다 도중에 이제 청산을 하고 마무리를 지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두 번째 정말 괜찮은 시리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예측 거래를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였어요. 예측 거래를 조금 더 절제할 수 있도록, 예측은 하되 확실한 힌트가 보여졌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사야 될 때 살 수 있는 거래가 계속되기를 연습을 하면서 그런 흐름을 저한테 심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제 절제하면서 잘했던 부분이 꽤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포지션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거래를 못 믿게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프레셔, 돈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가 로스를 하는 것에도 리스크가 더 많아진다라는 프레셔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프레셔를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확실한 힌트를 가지고 더 확실한 엔트리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읽었던 말 중에 정말 퍼펙트한 셋업은 몇 번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을 하고 거래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불안감이 확실히 많아지는 거겠죠. 그 퍼펙트한 셋업을 찾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조금 더 빌드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세 번째를 진행할 때에는 조금 더 예측성보다는 확실하게 거래가
하이 프로비빌리티 트레이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높은 확실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리즈 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0.01, 0.02, 0.04 이렇게 배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0.01로 시작했다가 시리즈 중간에 0.02, 0.03까지 갔죠.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0.03까지 벌써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0.01, 0.02, 0.04로 가는 게 아니라 0.01, 0.02, 0.04 이게 아니라 0.03으로 됐죠. 피보나치를 쓰는 저희로서 이제 피보나치 시퀀스를 통해서 0.01, 0.02, 0.03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0.03 플러스 0.02 해가지고 0.05로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0.05까지 왔습니다. 다음은 0.08, 0.13 이렇게 피보나치 시퀀스에 따라서 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뜻을 부여한 거죠. 0.05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부담은 되겠지만 거래를 스태킹을 하고 다이내믹 리스크를 통해서 스태킹을 하고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리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장하는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동기부여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되돌아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환율요정 FX였습니다. 감사합니다.